학교에서 혼자 과학 못 알아들어서 바보짓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닙니다. 네. 누가 그러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첫 번째 전기 회로 했다 이 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핵심은 전기 회로를 통해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봤다 이 얘기예요. 전류의 흐름을 봤어요. 자, 그 중에서 전기가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가장 간단한 장치를 전기 회로도라고 하고요. 회로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얘네들이 각각 뭘 뜻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이 회로도 안에 생기는 전압, 전류, 저항 사이의 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옴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옴의 법칙을 우리는 보이는 IR로 정리했다. 되겠어?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회로도상에 생기는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 저항이라고 하는데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두 가지 인자 불러. 네, 도선의 뭡니까? 길이죠. 이때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이 뭐해진다고? 커진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커져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굵기, 단면적 이렇게 얘기하죠. 자, 굵기라는 단면적이 커질수록 저항은 네, 거꾸로 작아지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건 단면적 분의 길이에 비례하는 값을 가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에 옴의 법칙 증명하는 거 했었어. 첫 번째는요,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류 사이에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무슨 관계? 비례. 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 표현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다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뜻하는 거다? 저항. 저항을 뜻하는 거고요. 제가 이거 거꾸로 그릴게요. 여기가 전류고 여기가 전압이에요. 저항의 역수. 네, 그렇다면 이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값을 얘기해요. 이렇게 표현했던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 사이에 무슨 관계 있어요?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 증명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류가 일정한 회로도가 필요하다. 전류가 일정한 회로도는 저항의 직렬 연결이니 저항의 병렬 연결이니? 저항의 직렬 그쵸. 연결.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도를 사용하면 이때 두 개의 저항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저항을 3옴이라고 하고 두 번째 저항을 6옴이라고 하자 18V 걸렸다고 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얘네들 합성 저항 얼마니? 네, 합성 저항은요. 직렬일 때는 저항이 길어지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저항값이 커져요. 그래서 직렬일 때는 합성 저항을 더하시는 게 합성 저항 구하는 거라서 9옴의 효과가 나타난다. 자, 9옴인데 18V 걸렸네. 자, 전류는 얼마 흐르니? 맞아요. 여기에 2A의 전류가 18V로 충전해서 가서 한 바퀴 돌아 들어오면서 그대로 몇 암페어? 2A하고 몇 볼트? 0V로 다 쓰고 들어와야 돼. 자, 이때 전류는 쿠팡 아저씨로 생각하면 되는데 도로가 한 줄이야. 그럼 여길 지나간 아저씨도 몇 명? 2명. 여기를 지나간 아저씨도 2명이니까. 됐어? 네,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 아저씨들이 저항 지나갈 때마다 가져간 전압을 나눠 써야 되죠? 네. 전압을 나눴을 때
전류가 일정하면 무조건 전압은 저항 비율로 나눠 쓴다. 맞아요? 네. 네. 저항 비율 몇 대면? 1대1. 1대 2니까 전압도 1대 2로 18V를 나눠 쓰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쓴 전압이 6V, 여기서 쓴 게 얼마? 12V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게 꼬마 전구라고 치자. 꼬마 전구 A, 꼬마 전구 B 누가 더 밝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B가 더 밝습니다. 꼬마 전구 누가 더 밝아? 라고 얘기하면 꼬마 전구는요 사실은 무슨 에너지로 전환? 전기에너지 그러니 꼬마 전구가 누가 더 밝니? 라고 하는 건 A, B 중에서 누가 전기 에너지 더 많이 써? 그 아이가 곧 밝을 거야. 이거죠. 우리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라 했어요? 전기 에너지는 때가 속 비트. 됐어? 근데 우리는 전체 밝기를 보지 않고 1초 동안에 누가 더 밝은지 볼 거야. 자,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뭐라 그런다고? 전력.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고 전력은 VI. 됐어? 로 계산하는데 첫 번째 A의 V 값이 얼마니? A의 V 값이 얼마니? A의 V값이 6이요. 6V고 I는 2A죠. 됐어? 그래서 A는 6V 2A야. 몇 와트 썼니? 12W. 이게 밝기야. 되겠어? 자, B는요. 몇 볼트? 12V 2A야. 24와트. 네, 24W야. 그래서 A의 B의 B가 2배 더 밝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해하겠어? 밝기는 전기 에너지를 비대에너지로 바꾼 거기 때문에 누가 더 전력을 많이 썼니로 밝기를 비교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신호 없는 거 맞죠? 신호가 뭐예요? 아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요. 세 번째는요. 요번에는 전압이 일정할 때 이거죠. 전압이 일정할 때요. 전류와 저항 사이에 무슨 관계이니? 반비례 관계 있어요. 자, 그러면 전압을 일정하게 만들려면 무슨 회로도? 무슨 회로? 그 저항의 경렬 연결 회로도로 비교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저항을 병렬로 이렇게 연결해 보자. 여기가 3호, 여기가 6호, 여기가 18V. 자, 이때 합성 저항은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거야, 병렬일 때? 역수 맞아요. 각각을 역수해서 저항 값을 다시 역수해줘야 합성 저항 구하는 거야.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합성 저항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병렬로 연결해지니까 점점 두꺼워져서 합성 저항 작아지는 효과야. 됐지? 그래서 이거 넣고 계산하면 몇 옴 나오니? 2옴 나오죠. 아 저항이니까. 됐죠? 자, 그럼 V는 IR이니까 전체 몇 암페어 흐를까? 9A. 얼마? 9암페어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9암페어가 나갈 때 18V로 충전했다가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올 때 9암페어가 들어오는데 0V야. 근데 너네가 봤으면 알겠지만 9암페어 중에 위로 간에는 위로 갔다가 저항 하나만 지나서 들어와. 맞죠? 밑으로 간에는요. 밑으로 가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항 하나를 지나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에 18V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 간에도 여기서 18V 다 쓰고요. 밑으로 간에도 여기서 18V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병렬선들끼리는 전압이 똑같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야. 그래서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는 항상 저항과 무슨 관계? 반비례하게 나눠 써야 돼. 저항비가 몇 대 몇이니? 1대 2야. 그럼 전류는 2대 1로 나눠 쓰는 게 맞단 말이야. 알겠어?
2대1로 나눠 쓰는 게 맞으니까 구암페어를 2대1로 나누면 I1은 얼마? 6암페어. I2는 얼마? 3암페어서. 그러면 이때 이 꼬마 정구요. 여기가 C, D 누가 밝아요? D, C. 해볼까요? 자, C하고 D의 꼬마 정구 누가 밝아요? 아까처럼 뭐 비교하면 된다 그랬어요? 전력 비교하라 그랬죠. 네. 자, 그랬을 때요. 똑같지 않은데요? 자, C는 전압이 얼마? C는 전압이 얼마? 18V. 전류는 6A. 됐죠? 전력은 VI로 계산하는 거야. 18V고 6A예요. 됐죠? D는요? D도 VI 얼마입니까? 18V고 몇 암페어? 3A입니다. 됐니? 얘 얼마예요? 54W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108W예요. 그러니까 C가 훨씬 밝아요. 알겠습니까? 하시겠어요?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요 116페이지에 개념 빌드업 했었나요? 네. 네, 했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개념 빌드업은 다 했죠? 중간에 119 빠진 거 없죠? 118, 119 맞니? 맞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넘어오시면 우리요 124페이지요. 124, 125에서 질문 몇 번? 8번 할게요. 또요. 8번 보시면 전류계 전압계라는 게 우리 책에서 빠지고 하이탑에만 있는 건데 밑에 있는 9번 좀 보실래요? 자, 9번처럼 생긴 장치가 전류계 또는 전압계인데요. 자, 이 전류계 전압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의 회로도 안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걸 전류계, 전압의 세기를 측정하는 걸 전압계 이렇게 불러요. 정신 차리고 맞아?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 전류계. 전압의 세기를 측정하는 건 전압계인데요. 전류계는요,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라서 A 직선 동그라미가 전류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전압계는 전압의 단위가 볼트라서 V 동그라미로 나타내는 게 전압계예요. 되겠어? 자,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고 싶어. 자, 그랬을 때 전류계는 무조건 저항과 직렬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저항이 여기 있으니까 저항과 직렬로 연결한다는 얘기는요. 전류계를 저항보다 앞에 연결하셔도 되고 저항보다 뒤에 연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지 직렬이기만 하면 돼요. 되겠어? 그러면 이 저항에 몇 암페어가 흐르는지 얘가 측정할 수 있어요. 됐어? 선생님, 저항보다 앞에 연결해도 되고 뒤에 연결해도 돼요? 왜 그래요? 그건 여기가 2암페어면 됐어? 여기도 몇 암페어니까? 2암페어니까. 전하량 보존 법칙 때문에 그래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저항에서 몇 볼트 흘러요? 라고 하는 전압은 선을 별도로 뽑아서 전압계 이렇게 연결해야 되네요. 무슨 연결? 병렬 연결. 병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전압계는 저항과 병렬로 연결한다. 이렇게 연결해요. 자,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로,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보시면 틀렸죠? 고치셔야죠. 전류계는 병렬이 아니고 직렬입니다. 전압계가 병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전압계도 전류계도요. 생긴 모양은 똑같아요. 생긴 모양이 똑같아서 이렇게 얼마인지 가리키는 화면판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가야 여기가 0, 1, 2, 3, 4 근데 또 윗줄 숫자는 또 달라. 0, 10, 20, 30, 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늘이 여기 원점에 있다가요. 내가 연결하면 바늘이 확 돌아서 여기 왔다고 치자. 선생님 이거 전류계예요? 전압계예요? 이거요. 밑에 보시면 A라고 써져 있으면 뭡니까?
전류계. V라고 써져 있으면 전압계. 생긴 모양은 똑같거든요. 됐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화면판이고요. 밑에 코드 꼽는 데가 있어요. 이걸 선생님은 편하게 단자판 이렇게 읽어요. 자, 이때 하나는 색깔이 칠해져 있고 나머지는 색깔이 없는데 됐어? 여기에 4 또는 40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숫자가 써져 있는 애는 마이너스인데 선택하는 거야. 얘든 얘든. 숫자가 안 써져 있는 애가 플러스입니다. 자, 플러스는 건전지의 플러스 극과 연결. 마이너스는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연결하시는 건데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40V에 선택해서 꼽았다. 그럼 지금 가리키는 바늘은 몇 볼트를 가리키니? 라면요. 40V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나는 줄 중 40V로 끝나는 줄로 읽어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40V로 끝나는 줄로 읽으면 지금 가리키는 건 얼마입니까? 30V죠. 되겠어요? 다시요. 지금 제가 40V가 아니고 4V에 연결했다고 치자. 그럼 끝나는 선을 얼마로 보란 얘기야? 끝나는 선을 얼마로 보란 얘기야? 4V로 끝나는 아랫줄 숫자로 읽어. 이 뜻이에요. 납득합니까? 그중 바늘이 가리키고 있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3이죠. 그러니까 지금 3V야 이런 뜻이야. 이해되겠어? 왜? 4V가 3 안 들어왔어요. 신호. 4 미만이라는 게. 기다렸는데 안 들어왔어. 문자가 있어. 신호 없는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보시면 다시요. 자, 제가 40V에 연결했다고 치자. 40V에 연결했다고 치자. 자, 40V에 연결했으면 끝나는 선이 40으로 끝나는 줄의 숫자로 읽으란 얘기야. 그럼 끝이 40으로 끝나는 게 윗줄이니 아랫줄이니? 윗줄이요. 자, 그럼 윗줄에 있는 숫자로 읽어야 되는데 지금 바늘이 여길 가리켜요. 그럼 지금은 몇 볼트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니? 30V요. 알아듣니? 그 얘기였어. 되겠어? 이렇게 보는 게 전압계와 전류계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 보시면 전류계와 전압계의 플러스 단자는 직류 전원 장치의 플러스 단자에 연결합니다. 맞는 표현이죠. 플러스는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극에. 되겠습니까? 디귿 보시면 축정값, 측정값을 예상할 수 없을 때 전류계와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 중 가장 작은 단자부터 연결하니 이건데요. 4V하고 40V가 있잖아요. 근데 저 여기에 지금 몇 볼트가 흐르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디부터 연결해야 돼? 4V부터 연결하고 볼까? 40V부터 연결하고 볼까? 이게 문제거든요. 되겠어? 얘는요. 4V에 연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4V까지만 잴 수 있어요. 이 뜻이에요. 되겠어? 4V까지만 잴 수 있어요. 이 뜻인데 근데 내가 4V에 연결했는데 만약에 10V가 걸리면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죠. 그럼 고장난 거예요. 되겠어? 그럼 꼬맹아 고장날 확률을 줄이려면 가장 먼저 연결하는 건 큰 거부터 연결해야 되니 작은 거부터 연결해야지. 큰 거요. 큰 거부터 연결해야 이 허용치를 넘을 확률이 적어지죠. 되겠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4V에 연결했는데 걔가 7V가 걸렸어. 그럼 4V를 넘잖아. 고장나잖아. 근데 40V에 연결하면 고장이 안 나잖아. 그래서 고장날 확률을 줄이기 위해 가장 큰 단자 먼저 연결해서 읽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겠냐? 자, 체중계를 사는데요. 100kg까지만 잴 수 있는 체중계를 살 때와 200kg까지 측정할 수 있는 체중계를 살 때 고장날 확률은 100kg까지만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면 등치가 큰 애들이 올라가면 금방 고장나겠죠. 그러니까 허용치가 넓은 걸 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디귿 측정값을 예상할 수 없을 때 전류계와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 중 가장 작은 단자를 먼저 연결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단자를 먼저 연결하셔야 된다. 그래서 맞는 건 니은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되겠어? 이해하겠니? 네. 근데 이 부분이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빠졌어요. 하이탑이라서 나와 있는데
혹시 학교 선생님들이 작년 내용으로 가르치시면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봐 드린 거고요. 학교 가서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수업 시간에 장난쳐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좀 먹는 건 자기 성적이고, 그렇죠? 뭐가 이득인지 자기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 나이는 됐잖아요. 자,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문. 13번이요. 됐어요. 자, 13번 보고 갈게요. 13번 보시면 우리 집의 멀티탭입니다. 우리 집은 꼬맹아 직렬회로라고 병렬회로라고? 우리 집은 병렬회로라고요. 자, 우리 집은요.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도죠. 자, 그럼 빨리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세요. 병렬일 땐 뭐가 있죠? 보이는 IR 뭐가 있죠? 전, 압이 있죠. 우리 집은 어디나 전압이 똑같아요. 자, 우리 집 몇 볼트? 네, 우리 집은 220볼트니까요. 그래서 TV를 꼽아도 TV도 220볼트. 냉장고를 꼽아도 냉장고도 220볼트. 세탁기를 꼽아도 세탁기도 220볼트. 그래서 컴퓨터를 꼽아도 컴퓨터도 220볼트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우리 집에 있는 건 병렬선이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해. 근데 이렇게 점점 멀티탭의 콘센트를 많이 꼽을수록 합성 저항은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요. 네, 합성 저항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흐르는 전류는요? 과다하게 세지겠죠. 네, 세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병렬이기 때문에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값은 줄어듭니다. 점점 두꺼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점점 두꺼워지고 있기 때문에 합성 저항은 줄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엄청 많이 흐를 거야. 문호발식 연결하면. 그러면 여기에 원래 10A까지만 흐를 수 있는데 네가 콘센트를 많이 연결해서 15A 흘렀다. 어떻게 될까? 불나요. 이 전선이 견딜 수 있는 이상의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전류가 흐르면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멀티탭 연결을 많이 하시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전기 기구들의 전체 저항이 작아져서요. 네, 전체 저항은 작아진다. 정신 차려라. 전체 저항이 작아지는 효과라서요. 전선에 과전류가 흐르게 된다. 1번이 정확한 표현. 근데 2번 좀 볼래? 전기 기구 중 하나가 고장나면요. 꼬맹아, TV가 고장나면 나머지 다 꺼지니? 아니죠. TV만 꺼지죠. 되겠어? 자, 그래서 전기 기구 중 하나가 고장나면 모든 전기 기구들을 사용할 수 없다? 틀린 거죠. 그것만 못 써요. 지유야. 자, 세 번째. 전기 기구들의 전체 저항이 밑줄 쳐. 커져서가 아니고 작아져서로 바꾸셔야 돼요. 네 번째도 전체 기구들의 전체 저항이 커져서가 아니고 작아져서로 고치시라고요. 병렬로 연결할수록 합성 저항은 작아집니다. 다섯 번째. 각 전기 기구에 걸리는 전압이 변하여 전기 기구들이 제동할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병렬로 연결해도 전압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되겠습니까?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고쳐두실 필요가 있겠죠.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질문. 2번이요. 2번, 7번. 자, 2번과 7번 보여드릴게요. 자, 2번과 7번 보시면요. 네? 야, 나한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뭐요? 2번, 6번, 7번이요? 자, 2번 보시면 2번은요. 그림은 길이가 같고요. 길이는 같대요. 단면적이 다른 두 개의 니크롬선이다. 우리 이거 저번 주에 연습 엄청 많이 해봤어요.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저항이 기울기가 뭐죠?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뭡니까? 빨리 판단. R 지금 그래프의 저항이요. 기울기는 저항입니까? 저항이 없습니까? 저항이요. 기울기가 뭔데요? 뭐분의 뭐? V분의 V분의 I죠. V분의 I가 저항입니까? 저항이 없습니까? 저항이 없습니다. 되겠어? 자,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거죠. 유딩처럼 암기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여기 전류, 여기 전압, 기울기입니다.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입니다. V분의 I죠. 근데 우리는 오매 법칙, V는 IR이니까 그래서 저 모습을 만들어 보시면 됐죠? 얘 넘어옵니다. 그럼 V분의 I는 R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저항분의 1이다. 그러면 이게 A고요. 이게 B입니다. 그러면 저항이 큰 게 A일까요? B일까요? B가 저항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A 대 B의 저항비를 구할 겁니다. 자, 보세요. A는 전류가 얼마입니까? 3, A는 전류가 3이고요. 전압은요? 15, 15입니다. 그러면 저항이 얼마일까요? 5입니다. 그냥 넣어봐도 되죠. 이게 A입니다. B요. B는요. 저항이 전압이 얼마일 때? 15일 때 전류가 얼마입니까? 1입니다. 맞죠? 그럼 저항이 얼마라는 얘기야? 15라는 얘기죠. 그래서 A 대 B의 저항 비율이 1대 3입니다. 저항비가 1대 3이죠. 자,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얘는 길이가 일정하대요. 그러면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뭐해지니? 작아지죠. 됐어?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요. 저항이 작은 애가 굵다는 얘기입니다. 맞니? 그럼 누가 굵은 거니? A, A가 몇 배 굵은 거니? 3배, 네. 그래서 단면적 비율이 저항과 역수관계니까 3대 1이에요. 이렇게 가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A의 저항값이 5분의 1이니? 아니요. 자, A의 단면적이 B의 단면적보다 작니? 아니요. A의 저항값이 B의 저항값보다 크니? 틀렸죠. 별거 아닌 거 계속 반복해서 묻습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수준이 이래요. 그러니까 틀리는 게 이상한 거죠. 정신 차리시면 틀릴 이유가 없어요. 자, B에 걸리는 전압이 45V라면 그래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B에 걸리는 전류가 45V래요. 전압이 45V래. 근데 B는 저항이 15ohm이잖아. 몇 암페어 흐른다는 얘기야? 3A 흘러야 된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저항값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4번이 맞는 거고요. 5번 전압이 같을 때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크니? 라고 했는데 전압이 같을 때, 일정할 때 저항이 크면 전류도 크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하나 따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6번 보시면 그림 가나는 저항 R과 전구를 각각 직렬과 병렬로 연결해서 전압이 같은 전지에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 자, 꼬맹아 봐봐. 여기 저항, 여기 꼬마 전구. 저항, 꼬마 전구.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여기를 20V로 잡아보자. 18V로 그대로 갈게요. 18V로 잡아보자. 여기가 3ohm이고 여기가 6ohm이야. 우리 외웠었죠? 자, 합성저항 얼마? 합성저항 얼마? 9암페어, 9. 몇 암페어? 2암페어, 2암페어. 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뭐가 똑같아?
전류가 똑같으니까 여기 몇 암페어? 2암페어. 여기 몇 암페어? 2암페어고 전류가 일정하면 저항 비율로 전압 나눠 쓴다. 몇 볼트? 6볼트. 그 다음에 12볼트. 그러면 A의 밝기는 얼마? 아니 여기 꼬마정구 얘의 밝기는 얼마? 24. 꼬마정구 밝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V는 아유. 아니 뭐죠? W는 VI. 요거 곱하면 되죠? 네. 그래서 얼마? 24W만큼이죠. 맞아? 네. 자 근데 제가 저항의 크기를 크게 할게요. 저항의 크기를 크게 할게요. 이거 얼마로 할 거냐면 예명할 볼 때인가. 어쩔 수 없어. 최선을 다해. 자 여기를 4옴으로 붙일게. 그러면 합성저항 얼마? 15. 15. 그러면 V는 IR이니까 전체가 15. 근데 18V 몇 암페어? 5분의 네, 1.8암페어. 맞아? 네. 그러면 여기가 1.8암페어로 전류의 세기가 주네. 됐지? 되겠어. 1.8암페어로 전류의 세기가 준다. 근데 전압은 어쨌든 전류가 일정하니까 전압은 무슨 비율로 나눠가지면 돼? 저항비. 저항비가 몇 대면? 2대3. 그러면 전압을 2대3으로 나누자. 아 젠장할! 7.2랑 7.2? 10.8. 10.8? 자 그러면 호명아 빨리요. 1.8 곱하기 10.8 아. 야. 빨리 해. 20. 얼마? 19.4. 19.44예요. 그러면 처음보다 꼬마 정구의 밝기가 밝아졌니 어두워졌니?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밝기가 24만큼이었는데 19.44만큼으로 밝기가 줄어듭니다. 되겠어? 그래서 직렬로 연결할 때요. 저항값이 커지면 전류값이 줄어들어 밝기가 어두워지는데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아이들. 자 머리가 있는 아이들은 생각을 해보자. 전력 구하는 식. 우리 전력을 필요 쓰는데요. 전력 구하는 식이 뭐라고? VR이. 일본아. 비트. 전력 구하는 식이 뭐라고? VI. 전력은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VI. 자, 근데 우리 아까 외웠지? V는 V는 IR. 그러면 V 자리에 IR 집어넣어도 무방한 거 알아? 돼요? 그럼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I 제곱 R. I 제곱 R. 또는 I는 뭐 나와요? 요거 넘길게요. I는 R분의 V인 거 알죠? 맞아? I 제곱분의 V. 그러면 여기 I 자리에 R분의 V. 지우야! R분의 V 집어넣을게요. 그럼 뭐 나오니? R분의 V 제곱. 그래서 전력은요. 세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꼬맹아 잘 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지. 자, 그랬을 때 얘 저항을 키우면 얘 밝기는 밝아지니 어두워지니 이거 물어본 거죠. 맞아? 얘 저항을 크게 하던 작게 하던 얘 저항은 바뀌어 안 바뀌어? 얘 저항을 3옴이었다가 4옴으로 바꿀게요. 그럼 얘 저항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내 저항은 일정하죠? 그러면 전력 구할 때요. 나의 저항은 일정해. 이 값은 변하지 않아. 근데 앞에 있는 꼬마 정구의 저항을 크게 하면 합성 저항은 합성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세지니 작아지니? 작아지겠죠? 되겠어. 전류의 세기가 줍니다. 그럼 밝기는 뭐해지는 거야? 어두워지는 거야. 이해돼? 이해되겠어? 네. 생각할 수 있겠어? 됩니까? 머리가 조금 있는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숫자 넣고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일반 내신하는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언제나 숫자 넣어서 생각해줘요. 그래야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근데 영재나 과고반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주죠. 자, 두 번째 거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요? 자, 꼬맹아, 전력은요? 불러. 전력 구하는 세 가지 방법. PI. VI 또 I 제곱 I 제곱 I 제곱 R 또는
안 변해? 안 변해. 음. 얘를 아무리 크게 해도 얘의 저항은 안 바뀌어. 숫자 안 놓고 감각적으로 해볼게요. 자, 얘 저항은 일정해. 되겠니?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가 18V라고 치자. 얘 저항을 크게 해. 그랬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해요. 얘가 3ohm이던 4ohm이던 여기에 걸리는 전압 몇 볼트? 18V 그대로죠. 그러면은 전압도 그대로네? 그럼 어떻게 되니? 변하지 않아요. 네. 병렬일 때는요. 꼬마 전구의 저항도 안 바뀌고 전압도 안 바뀌니까 꼬마 전구 밝기는 뭐하다? 일정.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숫자 놓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알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번 문제는 별표. 이거 꼬마 전구 밝기는 언제나 물어봐. 언제나 물어봐. 꼬마 전구 밝기를 뭘로 계산하면 된다고? 꼬마 전구 밝기 뭘로 계산해? 전력. 됐어? 꼬마 전구 밝기 뭘로 비교한다고? 전력으로 계산한다고. 잊지 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질문했던 게 뭐였어요? 7번이요. 7번이요. 자, 7번도 회로도 무슨 연결입니까? 병렬 연결. 병렬 연결이니까 뭐가 일정하니? 전압이 일정해요. 그때 꼬맹아 잘 봐. 얘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얘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해요. 자, 병렬은 무조건 한 줄씩 독립됩니다. 윗줄이 변해도 아랫줄엔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럼 볼게요. 전등과 전자 레인지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소비 전력이 1150입니다. 전기밥솥을 콘센트에 더 집어넣으면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더 커지겠죠. 되겠어? 자, 이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자, 그럼 꼬맹아, 이렇게 여기가 전자레인지 졸면 안 되는데 전자레인지고요. 여기가 뭐냐면 전등.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뭘 하나 더 연결할 거냐면 전기밥솥. 전기밥솥을 연결해도 여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전구의 밝기가 어두워진다. 맞는 표현 틀린 표현? 틀린 표현입니다. 자, 퓨즈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 자, 이렇게 연결할수록 여기 퓨즈에 흐르는 과전류가 점점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집의 전체 소비 전력은요 라고 하면 전자레인지, 전등, 전기밥솥의 전력 다 더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다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1900. 1900 나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이요. 다 한 거 맞아? 얘들아, 학교 다니면서 피곤한 건 맞는데 그건 전교 1등도 피곤하고 전교 꼴등도 피곤하겠지? 근데 그걸 견디는 애들은 뭐야? 목적이 있는 아이들이겠지. 목적이 있어서 견디는 애들이 전교 등수가 잘 나오겠지. 피곤한 건 다 피곤해요. 전교 1등도 피곤하고 전교 꼴등도 피곤해요. 좋으니까 전교 꼴등 하는 거고 안 좋으니까 전교 1등 하는 거야. 경쟁은 되게 냉철한 거거든요. 선생님이 해마다요. 우리 학원에서 입시 영재 과거의 아이들 1년에 100명씩 합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이뻐해도 떨어질 놈은 떨어지고요. 아무리 미워해도 붙을 놈들 붙는데 영재 과거 공부는요.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 누가 한글 먼저 떼어? 이런 건 머리죠. 누가 구구단 먼저 외워? 그거 머리죠. 근데 그게 가장 하등한 머리예요. 암기 머리는. 공기머리. 어려운 공부는요. 암기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인내심이고 견디는 힘이거든요. 그걸 학습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읽거나 그만 줄어야 돼.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이 앉아서 수업을 하는데 누구는 점수가 어떻게 나오고 누구는 점수가 어떻게 나오고 이거는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앉아있을 때 머리에 집중력이거든요. 너네 머리 아무리 좋아도 다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IQ가 150이라도요. 선생님이 가리키는 과목에서 점수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잘 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IQ가 80이어도 다 맞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의 테크닉을 30년 가리키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집중. 졸려오면 살짝 일어나시면 돼요. 졸려올 순 있죠. 그걸 깨려고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데 졸려오면 졸려온 대로 계속 졸고 있으면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머리 넣고 새길 수는 없잖아요. 일단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된다. 자, 어려운 부분 하고 있어요. 전기 회로 파트는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감각이라는 게 조금 필요해서 감각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두세 문제만 풀어봐도 느낌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이해할 때까지 풀면 돼요. 어떤 애는 두 문제 풀어서 이해했대요. 그럼 그거 개죠. 나는 20문제 풀어야 이해돼요. 그럼 20문제 풀면 똑같아진 거잖아. 이해된 거잖아. 20문제 풀고 있는 내가 안심한 거야? 아닌 거잖아.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20문제 풀어야 이해되는데 3문제 풀고 포기하면 걔가 이상한 거지.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할 것들 다 했습니다. 쓸데없는 잔소리가 제가 많죠. 자, 오늘 전기 회로 파트요. 자, 넘깁니다. 10문제입니다. 시작.
10번이요. 번에 거기 기억, 니은, 디귿에 다 나와 있는데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스위치 열려 있을 때가 이걸 스위치를 끄는 거죠. 이거 꺼져 있는 거죠. 자, 2분 있다가 채점할 거예요.
잘못 알았네요. 네, 중간고사 시험 있어요. 아, 알았습니다. 자, 시간 모자란 사람이요. 시간 모자란 사람. 네, 채점할 준비. 채점을 정확하게 합시다. 빨간 펜만 되셨어요? 1번에 3, 2번에 1, 3번 1, 4번 2, 5번에 4, 6번 3, 7번 2, 8번 1, 9번 5, 10번 5. 자, 맞은 개수 확인할게요. 10문제 중에서입니다. 4번에 5번도 다 되지 않아요? 4번의 답은 2번인데 5번이 되냐고요? 잘못된 건데 수도꼭지가 스위치인 게 맞는데 이런 미친년이구나. 또요? 또 이상한 거 없어요? 네, 됐으세요. 자, 그러면 맞은 개수 확인할게요. 네. 강호, 7점. 민호, 나경, 미나, 하민, 9개. 지유, 지환, 7개. 하람, 7개요. 규원, 5개요. 어? 5개요. 일곤, 8개. 준환, 3개. 수연, 8. 준호, 7개. 채영, 채원. 자, 틀린 거 잠깐 볼게요. 여러분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좀 연습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질문. 2번 보시면요. 2번은요. 전류계에서 회로가 마이너스 단자 중 무슨 단자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 줄 연결되어 있는 거 500mA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500mA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끝이 500으로 끝나는 줄로 읽으면 됐어. 따라서 눈곱팔에서 바늘이 가리키는 값 중 전류의 최대값이 500인 부분이 눈금을 따라 읽으면 전류계의 측정한 값이 300이다 라는 겁니다. 500mA에 연결됐다는 얘기는 최대가 500으로 끝나는 줄로 읽어. 그 줄로 읽으면 가운데 줄로 읽는 거죠. 그랬을 때 300이야 라고 하는 거. 그죠? 좀 전에 연습했던 부분. 또요. 돼요? 넘길게요. 자, 6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질문. 9번이요. 6번. 10번이요. 7번. 자, 6번, 7번, 9번, 10번이요. 자, 6번 볼게요. 자, 6번이요. 위 그래프에서 저항이 3개인 A, B, C가 있는데 자,
자, 재질과 길이는 같대요. 꼬맹아, 길이는 같대요. 그랬을 때 얘네들의 저항비가 얼마인지 일단 구하셔야죠. 그러면 여기에 기울기가 어쨌든 저쨌든 상관없이 V는 IR에다가 때려 넣으면 되죠. 그 중에서 A는요, 읽으셔야죠. 자, 거기 칸에 딱 만나는 아무거나 넣으시면 되는데 A는 2V가 딱 만나네요. 2V일 때 전류가 얼마냐면 2A입니다. 그럼 저항은 1옴이란 뜻입니다. 됐어. 이렇게 ABC의 저항을 빠른 속도로 다 구하셔야죠. 자, B하고 C도 있습니다. B는 칸에 딱 만나는 거 2V고요. 그랬을 때 얼마냐면 0.8A가 흐른대요. 그러면 몇 옴입니까? 0.45이요. 절대 그럴 순 없고요. 아, 얼마입니까? 얼마? 2.5. 2.5요. 자, 그 다음에 C는요, 칸에 딱 만나는 거 보셔야 되는데 칸에 딱 만나는 선이 정확하게가 잘 보이지는 않네요. 대략 2V일 때 0.4A 이 정도가 좀 근사한 값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몇 옴일까요? 얼마? 5옴이죠. 그러면 A 대 B 대 C의 저항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냐? 5대 2대 5대 2대 저항비가 1대 그런데 저항비가 2대 5대 10 아니야? 어? 네. 1대 2.5대 5잖아. 저항비가 맞아? 그러면은 저항비가 2대 5대 10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뭐를 봤습니다. 재질이 같고 길이가 같답니다. 얘네들의 단면적 비는요, 그랬죠? 자, 저항비가 이만큼이면 단면적은요, 저항과 무슨 관계? 저항과 단면적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라는 건 뭐야? 역수 관계라는 뜻이죠. 그러면 자, A의 저항이 2니까 역수하면 2분의 1 대 5분의 1 대 10분의 1이 얘네들의 단면적 비율이라는 뜻이죠.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역수비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 얼마 곱할까요? 10 곱하면 5대 2대 1이죠. 완전히 다 바꾸면 안 돼. 네. 이거 10대 5대 2라고 쓰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저항비가 2대 5대 10이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10대 5대 2 아니에요? 얘는 안 바뀌었잖아, 이 새끼야. 맞아요. 반비례 관계라는 건 역수 관계를 얘기합니다. 역수하시는 겁니다. 역수. 알겠어? 역수 관계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라고 했는데 그래프가 여기가 전압이고 여기가 전류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뭘 나타낸다? 저항분의 1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 꼭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자, A의 저항값은 B의 저항값의 2.5배입니까? 라고 했는데 A의 저항값이 B의 저항값의 2.5배야? 아니죠. B가 2.5배죠. 지금 저항 A에 1A의 전류가 흐르게 하면 됐죠? A에다가 여기 A는 저항이 1옴인데요. 여기에 1A 흐르게 한대요. 그럼 당연히 1V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새 저항의 재질과 굵기가 같다면 저항 C는 저항 A보다 몇 백입니까? 라고 했는데 C가 A보다 저항이 5배 크니까 길이도 5배 길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B의 새 저항에 같은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V는 IR에서 전압이 일정할 때요.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려면 저항이 제일 많이 뭐 해야 됩니까? 작은 거 찾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셋 중에
중에 저항이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A겠죠. 되겠어?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가죠. 저항의 병렬 연결입니다. 자, 그럼 꼬맹아 빠른 속도로요. 이거 합성 저항 얼마입니까? 2호 이거 무슨 연결? 병렬 연결은 역수에서 더한 값을 다시 역수한다. 몇 옴? 2옴입니다. 그래서 얘는 합성 저항이 2옴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직렬일 때 더하는 거고 병렬일 때 역수로 더하는 거라고 교훈아. 네. 자, 그 다음에 3옴에 흐르는 그런데 꼬맹아 잘 봐. 여기 6V죠. 병렬이죠. 병렬일 때 뭐가 똑같아? 볼트가 전압이 똑같죠. 이거 몇 볼트? 6V. 여기 몇 볼트? 6V. 그럼 몇 암페어? 2암페어 2암페어. 여기 몇 암페어? 1암페어. V는 IR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은 값이 얘랑 같아야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3옴에 흐르는 전류는 1암페어이다. 틀렸죠? 자, 6옴에 흐르는 걸린 전압은 6V가 맞죠?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그럼 전류계 여기 써요. 그럼 꼬매가 잘 봐라. 여기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위로 2A 갔어. 밑으로 1A 갔어.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몇 암페어로 오니? 몇 암페어? 3A로 오겠죠. 됐어. 쿠팡 아저씨 2명은 위로 올라갔어. 1명은 내려왔어. 그래서 합체돼서 다시 3명 돼서 들어오죠. 맞습니까? 이해되는 거야?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괜찮아? 네. 네. 자, 그래서 5번이란 말씀이고요. 마지막 10번이요. 자, 똑같은 전구 3개가 있다. 자, 밑줄 쳐. 똑같은 전구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 저항 같아요. 이런 뜻입니다. 전구가 똑같다는 얘기는 사실은 저항 같아요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꼬마 전구 3개가 저항이 똑같다고 치자. 꼬마 전구 3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거를 첫 번째 저항도 6옴으로 돌게. 아가야. 두 번째 저항도 6옴으로 둘게. 세 번째 저항도 6옴으로 둘게. 이런 뜻이야. 그리고 여기 6V 걸게. 되겠니? 이런 식으로요. 뭔가를 주면 숫자로 놓고 잘못 그렸죠? 2개만 병렬이고 하나는 직렬이죠. 자, 여기 6옴, 여기 6옴, 여기 6옴, 여기 18V로 바꿀게요. 안 그러면 분수 나와요. 자, 꼬맹아, 여기 합성 저항 얼마게? 구해 빨리. 3. 3에다가 됐어? 6일은? 네, 9옴이죠. 그러면 이거 전체 합성 저항이 9옴이니까 됐어? 9옴이고 18V래. 몇 암페어 흘러? 자, 그러면 2A가 이렇게 가는데 꼬맹아 2A가 18V로 충전해 가는데 첫 번째 여기까지는 몇 암페어가 지나가니? 2A 지나가요. 그럼 몇 볼트? V는 IR 12V를 여기서 쓰는 거야. 그럼 몇 볼트 남아? 그러면 여기가 6V가 이렇게 걸린 거야. 그러면 여기 몇 볼트? 3V. 여기 몇 볼트? 6V. 이렇게만 지나가서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몇 볼트 써야 돼? 6V. 여기 6V 또는 여기 몇 볼트? 6V.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그럼 다시 말해. 여기 몇 암페어? 1암페어. 여기 몇 암페어? 1암페어. 저항비가 1대1이니까 전류도 1대1로 나눠 쓴 겁니다. 이런 느낌. 자, 그럼 볼게요. 기억. 스위치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스위치가 열려 있다는 건 여기로 안 간다는 얘기지. 맞아? 여기 스위치 닫혀 있었을 때. 그러면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어떤 그림인 줄 아세요?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꼬마 전구 가하고 다만 직렬. 이렇게요. 요 그림이에요. 단순하게. 여기가 6옴이고 여기가 6옴이고 여기가 18V래요. 전체 합성 저항 얼마? 12옴. 거기에 18V가 걸렸네. 몇 암페어? 젠장. 2분의 3. 네. R분의 V. R분의 V. 2분의 3. 됐어. 그래서 여기 1.5A, 여기도 1.5A. 맞아? 자, 그래서 직렬일 때는 전류가 똑같으니까 전압을 저항비로 나눠간다. 저항비 몇 대면? 1대1. 그럼
전류도 아니 전압도 몇 분 되면 1대1이니까 몇 볼트? 9볼트, 9볼트 이렇게 써요. 자, 그럼 꼬맹아 얘는 가, 얘는 다. 이거 가, 이거 다. 비교해 보세요. 세 개 다 켰을 때 가는요. 다 켰을 때가 2A 12V였는데 스위치를 열면 2A가 아니고 1.5A가 되고요. 전압은 얼마가 되냐면 9V가 됩니다. 맞아? 그럼 밝기는? 밝기는요. 이거 얼마? 24W의 밝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 됩니까? 13.5W가 되니까 어두워져요가 되는 거죠. 맞아요. 얘 어두워집니다. 자, 다 비교해 볼게요. 꼬마 정보 다요. 자, 스위치를 닫았을 때 다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에는 1A 6V가 걸렸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1A 6V니까 밝기가 얼마냐면 6W만큼이에요. 근데 스위치를 열면 되죠? 나는 꺼지지만 다는요 바뀌었죠. 얼마? 1.5A 9V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밝기가 얼마가 됐다고요? 13.5W가 됐다고. 얘는 더 뭐 해줬니? 밝아졌어요. 이거 되겠니? 이거 되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가와 다는 직렬 연결된 상태이다. 네,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두 개는 직렬 연결된 상태. 됐죠? 니은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가와 다의 꼬마 정보의 밝기는 같습니까? 네, 둘 다 열려 있으면 직렬이고요. 저항도 같으니까 밝기도 같아요. 자, 그다음에 디귿. 스위치가 닫아지면 스위치를 닫으면 얘가 이걸로 바뀌어요. 됐죠? 스위치를 닫으면 꼬마 정보의 밝기는 13.5였다가 24로 밝아집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 이해되는 거 맞아? 이 부분이 살짝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선생님하고 했던 모든 내용 중에 여기가 제일 어려울 겁니다. 알겠어? 네. 다른 질문 없으면 잠깐만 끊어갈게요. 10분만 쉬었다가 기침하는데 왜 머리가 아프지? 기침을 하니까 우리